무슨 어디 지지자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욕해요. 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다 욕한다고 KBS. 이거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계속 맞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 그런 초석을 다졌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뉴스인데. 네. 아 이게 박찬주 전 대장 때문에 묻혔더라고 이 뉴스가. 아 네. 그렇구나. 박찬주 전 대장. 다음 바로 하죠. 그러면 네. 박찬주 전 대장 뉴스를 보죠.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속동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 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드 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얘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들 본인 소개부터 가시죠. 이거 되게 오랜만에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저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다음 정 기자. 열심히 기획 보도를 찾고 있는 정현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 기자. 네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마음은 더더 미녀 오규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KBS는 대들기의 안티다. 지난주에 시사직격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 주에 하나씩 이런 게 터지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 주 거르지 않고 또 하나가 여러분 뭐 무슨 얘기 할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방송에 달린 댓글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행복은 나에게님께서 델기분들 이번 주에 방송 소재가 또 생겼네요. 독도 헬기 영상 은폐 거짓말 후 단독 보도 대단한 공영방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도 10월 31일에 있었던 사고죠. 독도 근처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의 EC225 소방 헬기가 바다로 추락을 했는데 소방대원 5분 그리고 환자 보호자당 총 7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근데 그 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1월 2일에 KBS 뉴스 9에서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 추락 직전 짧은 비행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오후에 독도 경비대 박모 팀장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의 내용은 다들 아시죠? 박윤창 팀장이라는 분이 달았는데 당시에 이제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KBS가 주지 않았다. 안 찍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다셨죠. 그렇습니다. 네. 찍지 않았다라고 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거짓말이었고. 자, KBS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먼저 KBS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사고 직전 영상을 촬영한 거는 맞죠? 사실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상공에서 진입하는 영상, 그다음에 착륙하는 영상, 이륙하는 영상 이렇게 총 3클립으로 돼 있는데 이제 마지막 영상이 이륙하는 영상 그게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 네. 자, 그래서 사고 직전에 영상을 찍은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독도 경비대가 그걸 찍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를 현장에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이게 촬영을 한 사람이 이제 기자가 아니라 이제 관련 직원인 거죠. 이걸 이제 뭐 그 무슨 독도에 우리 KBS 카메라가 있잖아요. 우리 독도 파노라마? 24시간 찍는. 네. 그거를 이제 보러 온 직원인데 이 직원에게 독도 경비대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없다고. 안 찍었다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CCTV로 본 거잖아요. CCTV로 찍고 있는 걸 확인한 독도 경비대가 가서 찍은 것 같은데 영상 제공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찍었다고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 상황을 조금 환기하면은 그 헬기 추락 지점을 전혀 알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단서를 찾다가 이제 CCTV에서 촬영하는 장면을 그쵸. 포착하고 그 촬영한 분을 직접 이제 접촉을 한 건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의 해명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독도에 계속 들어가서 아무튼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독도에 들어갔을 때 독도 경비대랑 그 업무 조율 이런 과정에서
독도의 뭐 풍경 이런 걸 찍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업무의 일부나 뭐 이런 업무 과정 이런 것들은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이 돼 있었던 거더라고요.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헬기 네. 들어오는 것 자체를 촬영하면 안 됐는데요. 네. 다 근데 군사 네. 시설이고. 그거를 촬영한 건 어쨌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인이 앞으로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찍지 곤란할 말라고 수 한 걸 있으니까. 찍었다는 게 아마도 이 걸리면 밝혀지면 근데 경비대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인명구조랑 관련돼 있어서 달라고 하면 사전에 뭐 약속한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추후에 문제의 사실. 소지가 있더라도 일단은 제공하는 게 맞죠, 당연히. 당연히. 네. 근데 이거를 또 나중에 또 다 준 것도 아니고 1, 2번 영상만 줬어요. 사과문에는 뭐라 썼냐면 KBS가 낸 사과문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사과문에 써 있어요. 잘못한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반성문 쓸 때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부를 제외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 안 준 게 아니라 앞에 찍은 요거는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곧바로 제공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는 너무 일이 벌어지고 나서 KBS가 낸 사과문 치고는 너무 그러니까 이분이 왜 3번 클립, 그러니까 그 이륙하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이제 그 돌이켜 보면 이 독도경비대에서 그 영상을 확보하고 싶었던 건 그 이제 인명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헬기 추락 지점을 정확하게 그렇죠. 특정을 하기 야밤이었으니까.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마침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영상을 통해서 헬기가 어느 지점에서 추락했는지를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고. 네. 근데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이 어차피 헬기 추락 지점을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단지 이륙해서 약간 방향을 전환하는 듯한 장면까지만 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그거를. 그걸 왜 본인이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아무튼 이제 그 3번 클립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하다고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륙장면까지 찍은 영상이 알려지면 독도경비대랑 불편해질 것 같아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구조대원들, 경비대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최대한의 정보를 받아놓고 그렇죠. 지금 급박한 네. 상황인데 근데 이 대목에서 이거를 제공하지 않은 거는 네. 저는 어떤 실수로 이렇게 될 거라고 난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륙하는 자세, 아. 위치를 보면은 추정이 충분히 근데 가능하다. 추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당연히 제공을 해야죠. 가장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어떻게 유실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연히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취재 기자가 썼던 SNS 글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 관련 댓글 정렬 기자 읽어주세요. 대들기 유튜브의 조전님께서 얻어 걸린 단독이라 자랑한 기자의 기사에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드려야 할까요? 생명보다 고작 단독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힌 기사, 그런 특종과 단독이 기자들에게는 그리 중요합니까? 네. 기자가 누구든지 단독 보도를 하고 뭔가 뭐 특종을 그러니까 좀 주목받는 보도를 하면 약간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자랑하고 싶을 수 있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게 본인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얻은 단독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쓰잖아요. 얻어 걸린 단독. 그리고 이 아이템 자체가 인명사고가 대단히 크게 난 사고임과 동시에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기사, 단독 기사랑 똑같이 본인이 으쓱해서 이렇게 글을 써도 될 일인가.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글이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재난 재해와 또 인명을 취재하거나 아니면 유족을 취재하거나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비극을 우리가 우리의 아이템으로 그쵸. 리포트로, 그냥 업무로. 업무로
소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가?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는가? 이거를 계속 돌아보자고 그동안 우리가 파업도 하고 계속 막 반성도 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이 되면서 그때 기억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아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담당 기자한테 통화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쓰지 않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이런 일에 기자들이 인명사고에 무뎌지고 맞아요. 감정이 묻어져요. 네, 정말 괴물처럼 막 변하잖아요. 변해가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진짜 그런 거를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가끔 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클리앙에서요 호자이 님이 KBS는 이딴 식으로 보도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의 관찰자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정의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회의가 듭니다. 케빈 카터는 1991년도 소녀 노리는 독수리 사진으로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케빈 카터는 소녀를 구하는 행동보다 촬영이 먼저였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KBS는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지어 이 케빈 카터는 이 사진을 찍고 바로 바로 구했죠. 그 소녀를 네. 구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그 죄책감에 휩쓸렸는데 자살을 했죠. 여러분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찍은 사람의 잘못, 취재 기자의 잘못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9시 탑 뉴스로 올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KBS의 그 당시 결정을 내렸던 간부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같은 거는 개인의 책임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아니면 감수성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건 한 사람도 아니고 영상을 찍은 사람과 그걸 이제 보도하고 이런 개인의 SNS에 좀 감수성이 결여된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된 그 포인트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조직의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근본적으로 그 영상을 9시 뉴스 톱에 배치하는 기사 가치가 있었냐,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어떤 조직의 판단 미스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방금 이제 오 기자 말한 대로 과연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뭐 어떤 효용을 주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아이템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이런 인명사고가 특히나 있고 지금 수색 작업이 한창인 이런 아이템에서 그 기사 가치가 있으려면 이 영상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이 영상이 실종자 수색하는 것과 혹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상이라는 걸 인식해서 이걸 어디 뭐 기관에다가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찾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뭐 3초간의 짧은 비행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유입니다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감성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실종자 다 못 찾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기사가. 이제 방송 기자 하면서의 김기화가 달라진 게, 처음 듣는 얘기가 이제 그림 뭐 중요하다, 그림 좋다, 네. 그림 이거 우리 단독, 그림 단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어떤 정보나 그런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림도 있죠. 근데 너무 방송 기자들은 이 새로운 그림에 대한 집착, 새로운 그림이 있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진짜로.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근데 그거에 너무 경도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새로운 뉴스나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방금 오기정 기자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니까 보여주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재난 보도할 때 좀 단독에 대해서 조금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건 확실하죠. 맞아요. 네, 재난 상황을 취재한다는 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구조 상황도 있고, 그거를 정말 피가 마르는 상태로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평시에 취재와는 좀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맞아요. 우리가 뼈아픈 실수도 5년 전에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체득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난 상황에서는 단독 안 해도 되죠. 그래요. 네. 왜 그 욕심 부리는 네. 건지. 저는 제가 오히려 어. 그 단독이란 걸 앞에 붙이는 것도 사실 약간 좀 자극적이죠. 자극적이다는 뭔가 이 느낌이 상황을 들 이용하는 때가 것 같잖아요. 있어요. 예. 네. 재난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우리가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좀 그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네. 그냥 기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취재 대상과 나의 기사 소재로만 생각한 결과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5년 전에 그 우리의 잘못을 좀 아직도 반성이 부족하구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병욱 씨는 어땠어요? 요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이런 재난 사고에 있어서는 특히나 저희 언론사, 저희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소식을 전해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가장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도 그래서 5년 전에도 그 얘기했어. 네. 걔 몇 년째 그 얘기하는데. 네. 그게 매번 반복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는 건지, 어디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KBS 판단이 기자가 되는 건지. 취재하다가 생존자를 KBS 기자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그건 단독 할 수 있죠. 그렇죠. 야, 이렇게 살아 계셨습니다. 빨리 알려야 되죠. 그렇지, 빨리 알려야지. 그게 아니라면 단독에 대한 욕심 자체를 네. 좀 양보해 그러니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요. 무슨 어디 지지자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욕해요. 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다 욕한다고 KBS. 이거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계속 맞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KBS 구성원들 저희를 포함해서 진짜 크게 반성하고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도 좀 대하기를. 최근에 KBS가 연루된 여러 가지 설화 중에 제일 좀 속된 말로 죄질이 안 좋고 정말 반박 이거는 불가. 정말 커버 우리가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사죄를 드려야 되는 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게 헝가리 사고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헝가리 그 단유부 참사 때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거기 근데 파견 가셔가지고 저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매일 봤거든요. 아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인지를 모르죠. 제가 근데 이제 왜냐면 파견 오신 분들이 그 머르기트 섬 내에 이제 본부가 설치되고 그 섬을 중심으로 구조 활동을 진행하셨고 브리핑이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매일 갔어요. 머르기트 섬. 그럼 매일 가면은 항상 그게 그 입수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저희가 분이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그쵸. 하시는구나. 뭐 몇 분이 들어갔다 나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뭐 헝가리에 한국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보면은 뭐 기자 아니면은 구조대원 분들이고 구조대원 분들은 항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딱 그 시간이 항상 오전 구조를 마치고 그 옷 말리고 점심 식사 도시락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되게 그 안에서도 매번 저희가 취재 후기를 얘기할 때 매번 얘기했을 때 대단하다 용감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찬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더 그래요. 저 흙탕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랬던 분인데 분명히 저는 이제 그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중에 이제 한 네, 분이죠. 이제 얼굴을 봤던 분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저한테 되게 유난히 좀 특별하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사고인데 어쨌든 저희 그 방송사가 더 큰 회사가 잘못을 했으니까 뭐라고 참 참담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저도 복장 터지고 정말 계속 빡치게 하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욕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안에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반성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게요. 어떻게 되겠죠? 그래도 뭐 좀 나아지겠지.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 시즌 2를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뭐 달라진 글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원래 새로운 코너를 좀 해보자 이렇게 기획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뉴스가
너무 굵직한 뉴스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외면받는 소중한 뉴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발굴해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굵직한 뉴스에 휩쓸려 주목받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신 뉴스 브리핑. 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3가지 소식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무신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모르더라고. 이거는 대표적인 무친 뉴스죠. 진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떤 뉴스인지 옥 기자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 그 순방을 갔잖아요.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태국 딱 찍고 온 거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태국 딱 갔다 온 거나. 네, 태국 딱 갔다 오고 갔다 뭐 오고. 미국 갈 때도 미국 딱 갔다 오고 그죠, 이렇게 그죠, 하시는데 그죠. 아무튼 네. 태국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일정 중에 그 알셉 공동 성명 일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알셉이 이번 태국 순방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의미 있는 성과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뭐예요? 알셉이 뭐의 약자예요? 알셉이 아세안 그리고 한중일, 호주 뭐 이런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 협정이에요. 근데 이 무역 협정 얼마나 크냐면 이 국가의 인구 수로만 따지면 전 세계 절반이 전 되고요. 세계 절반. 네, 전 세계 중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전 세계 절반이 되고 세계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미국이나 경제 강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다시 보호무역으로 하지 네, 않습니까? 보호무역 때문에 저희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네. 장기간 수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기간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알셉이 우리나라 수출에 다시 활력을 좀 불어넣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남아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좀 발전이 더딘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발전이 더딘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만나서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핀테크 이런 쪽으로는 그 기술 발전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고공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도 크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도 크니까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그 진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요. 이 알셉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는 공동 성명을 쓴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꿰었다고 봐야죠. 앞으로 협상을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세부 협상을. 네, 협상을 진행해서 2020년에 어.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프타인 네, 거지. 도장 찍으려면 조금 멀었어요. 절차가 많이 네. 남아 있네. 네. 근데 이런 수완. 새로운 시장을 되게 개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원래 우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그 친남방 정책으로 그렇죠. 원래 네. 동남아나 이쪽에 원래 시장 많이 개척하려고 했는데 막 북미 관계 막 뭐 북중 무역 갈등. 중미 무역 갈등 뭐 해가지고 막 분위기 개판나고 막 일본 아베 씨가 막 무역 제재하고 막 이러니까 아베 총리. 아베 씨라고 저는 아베 씨 평생 아베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약간 돌파하고 나중에 물론 이게 뭐 최종 뭐 끝 나는 게 이번 정부에서 안 될 수도 있겠죠. 실제적인 효과는 하지만 그런 초석을 다졌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뉴스인데 아 이게 박찬주 전 대장 때문에 묻혔더라고 이 뉴스. 네. 그렇구나. 박찬주 전 대장 다음 바로 하죠. 그러면 네. 박찬주 전 대장 뉴스를 보죠. 네. 그러면 박찬주 이건 사실 묻힌 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뉴스 이거는- 아닌데 덜 이슈가 돼서 아, 박찬주 생각보다 묻혔다. 생각보다 묻혔다. 아니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의 영입은 뉴스가 됐는데 박찬주 대장 갑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구체적으로. 그 사모님의 갑질이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기소가 되셔갖고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그거 조금 묻혔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박찬주 영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사실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요러요러하게 구체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누구 욕할 때 좋다. 이래서 강병수 기자가 전 육군 대장 박찬주 무부 갑질에 대해서 묻힌 뉴스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 자체는 꽤 묻힌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인재 영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한번 소위 말해서 더 빡치게 했었죠. 속을 뒤집어놨죠. 속을 진짜 삼천교육대 뒤집어 보내야 놨죠. 된다.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한다 이런 맞어. 말도 하고
내가 했던 행동이 전혀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당이 한 게 뭐 네, 갑질이야. 공간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간병이 따지 누가 따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걸 사실 감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 따는 게 맞나?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럼 이게 그럼 도저히 그럼 진짜 너무 갑질이 어이없어, 아니냐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이 한 행동이 이제 저희가 KBS가 간만에 이제 잘한 취재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네. 한번 세부 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네. 그 공소장에 나왔던 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죠. 봤더니 공감병에게 한 행동이 썩은 토마토는 너나 먹으라며 집어던지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물 얼굴에 뿌리고 또 다른 공감병에게는 이제 본인의 아들한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 공감병이 부침개를 공감병 얼굴에 집어 던져버리고 뭘 자꾸 얼굴 던지시네? 일단 그냥 손에 잡히는데 던졌나 봐요. 얼굴에 던지고 요 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이제 발코니에 있던 냉해를 입었으니까 그럼 너도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공감병 너도 냉해를 입어라. 너도 냉해를 입어라. 1시간 동안 밖에 가둬놓고. 그게 시간 자택에서 동안? 벌어진 일인 거죠? 네. 이거는 공감병. 가혹행위잖아. 이게 이제 군 검찰 조사 결과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박찬주 전 대장은 군 검찰에서 본인이 주장한 대로 무혐의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관리병이 저희 취재진한테 얘기한 거는 부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박찬주 전 대장이 몰랐을 리가 있냐.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혐의다. 그리고 오히려 막 뭐 군 기강 체계를 이번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냐.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글쎄요. 이런 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저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근데 뭐 박찬주 대장이 워낙 그 고위장성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냥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랬다 이제 치더라도 저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감나무 얘기 아까 한 거 이런 얘기를 누가 따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생각하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 그 아니에요?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이 네. 없다. 사과하지 본인은 그냥 않겠다. 그 극기 훈련을 가서 한번 다시 성찰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삼청교육대를 극기 훈련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찬현 회장은 뭐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그건 다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전 난- 나는 감 따라하는 거 말고는 한 적이 없다. 아 근데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요. 진짜. 감나무 감 떨어졌어요. 감수성이. 진짜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 더 정확히 욕할 수 있다. 는 걸 저는. 자, 그 다음 뉴스는 그 산케이와 산케이 신문 아시죠? 그 누구야? 네. 구보타 네, 기자. 네, 네. 산케이 신문과 아베 씨의 내통입니다. 이거 모르겠다. 자, 정유혁 기자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키워드를 꼽으면 핵인싸 산케이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시사직격에서 네. 이제 구보타 기자가 산케이 신문 기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프로를 진행했던 임재성 변호사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왜 산케이 기자를 하필은 불렀냐 했을 때 산케이는 일본 정부와 오피니언 그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매체입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 좀 특파원으로서 도쿄 특파원으로서 갑자기 도쿄에서 이걸 네. 보고 이런저런 이제 정확한 현지 사정이나 이 맥락을 좀 짚어주는 기사였죠. 대단히 시적절하고 우리의 어떤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누구 보도죠? 황현택 도쿄 특파원. 저는 사실 이 기사가 이 임재성 변호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기사인 줄 알고 읽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케이 신문이 핵인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쪽에서 네, 아니면 임재성 변호사의 말이 맞아요.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총리와 가장 가까운 언론사. 그러니까 두 가지 단독 보도를 예로 드는데 6월 30일에 산케이가 단독 보도를 했대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것. 근데 다음 날 일본 정부 그걸 발표했대. 내부 정보까지 끌어올 정도로. 그렇지. 그리고 8월 8일에 일본 정부가 규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했다. 일면 머릿 기사였는데
경제 산업상이 곧바로 사실이다 발표를. 확인해 줬대. 그러니까 누가 불러준 듯 정확한 고급 정보를 계속 단독을 넉 달 동안 끊임없이 보도를 했대요. 일본발 그러니까 정부발 고급 정보가 유독 산케이 신문만.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그러니까 황현택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이 아베 정부로부터 핵심 정보를 자꾸 잘 끌어올 수 있을 빼오는데 만한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핵심 정보도 한국과 관련된 일본 정부예요. 한국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정책. 어떤 정책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을 산케이가 보도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반한 감정을 이끌 만한 소스를 산케이만 단독 계속. 보도를 계속 하는 거야. 반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스를 산케이가 보도를 잘하더라. 이런 점층적인 대화로 그렇습니다. 주목을 네. 좀.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여기까지는 이 극우적 역사관이 일본 대중에 침투하는 경로로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에 이용됐고 산케이 신문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왜냐하면 단독 보도를 계속 내면은 언론사의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임재성 변호사의 말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인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산케이 신문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아주 급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일단 최근에 희망퇴직을 굉장히 확대해서 받았다는 얘기. 그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인원을 정리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먼저 받은 거죠. 기자들 좀 그럼 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51세에서 59세 정규직 사원을 포함해서 180명을 상대로 이제 신청을 받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200명이 명함을 반납했다고 기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채용도 굉장히 뚜렷하게 줄었고 채용 규모도 그다음에 발행 부수도 37% 정도 빠졌다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신문이 안 팔린다. 아까 그런 고급 정보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에는 병일 영향이 오히려 더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신문사 자체의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사 제목이 검은 셔츠라잖아요. 기사 제목이 검은 셔츠 떠난 산케이잖아요. 네. 이 검은 셔츠는 맨 끝에 나오는데 이 검은 셔츠란 분이 그 산케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 부장이래요. 정치 부장인 이시바시 후미토 이 산케이 정치 부장이 최근에 회사를 떠나셨대요. 이 뭐 검은 셔츠만 늘 입고 총리 관저랑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일본 정계를 뜻하는 나카타초 뭐 이런 나카타초. 네. 나카타초의 검은 셔츠 이렇게 네. 불리는데 하여튼 그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그 산케이의 상징적인 기자였는데 이분조차도 뭐 퇴직 그 산케이를 떠났다. 아베 총리와 가장 가까운 기자로 꼽혔다는데 퇴직을 했다. 이걸만 봐더라도 굉장히 그 산케이 신문 특히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그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공식 파트너에서 네. 전국 5대 일간지 중에 산케이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국 5대 일간지 중에서. 아니 이제 뭐 너무 매체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네. 아베 정부랑 친한데 왜 그거 그러니까 안 왜냐하면 해줘? 이게 사실 올림픽에서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산케이는 너무 극우잖아요. 네. 중국 같은 데서 산케이 신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영향력이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언론이 정부와 결탁했을 때 욕골이 난다라는 얘기까지 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언론의 바른 역할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적절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일본의 극우 아베에 국한된 거지 그게 어떤 그렇죠. 일본의 일반 정서와는 거리가 있죠. 아베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늘 두고 보잖아요. 알겠네요. 늘 네. 알잖아요. 근데 일본의 일반의 정서가 어떤지는 그 구보타 기자가 그러잖아. 무슨 반일이 먼저 생겼으니까 혐한이 혐한이 생겼다는 생기는 둥. 이 뭔 개소리야? 거다. 아니 그 전에 식민지배 있으니까 반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사실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네. 특파원들이 보통 KBS 특파원들이 그냥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를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취재를 해서 일본의 맥락을 몰랐던 거를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거를 여기 중간에 보면 일본 기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자기가 듣고 주변에서부터 취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파원이 마땅히 써야 할 만한 기사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새로운 지금까지 이런 기사는 없었다. 황한주 선배가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재밌는데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아까 우리 회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실 강병수 기사가 묻힌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잘 해봐.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에서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까였어. 내가 이거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니까 좀 니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혹은 야 니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해라. 뭐 이건 네. 의견을 좀 많이 담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담아주시면.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 앞으로 이 묻힌 뉴스 브리핑을 계속 할지 말지 좀 판단해 좀 더.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일럿 프로니까요. 구독자의 흥미가 제일 중요하죠. 시청률이 좀 네. 보장이 돼야 되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면 저희가 하고 야 벨로다 그러면 접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코너죠. 저희는 이제 기르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